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주에 네. 소개시켜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수소 관련주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효성중공업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저번에 1단으로 안정적인 속도감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소정의 목표치는 달성한 것 같고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해서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풍력에 들어가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또 자체 기술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ESS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또 중동 국가에 계속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효성중공업은 또 건설과 중공업 관련해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분기에 실적 성장이 나와주면서 실적 정상화가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마지막 끝은 결국 스마트 그리드와 ESS가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효성중공업을 소개해드렸는데 꾸준하게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8% 정도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72,000원 라인대, 오늘 시가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는 그대로 77,000원, 2차는 8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을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효성중공업과 함께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범한퓨얼셀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도 또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그린 수소를 연간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린 수소, 또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범한 퓨어셀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요.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1,000원은 당연히 돌파했고 오늘 장중에 45,000원까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와 또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1,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44,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범한퓨얼셀은 2차 목표가였던 41,000원을 익절가로 상향해 주셨고요. 3차 목표가 4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익 P&E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가 계열사 NS랑 합병을 다시 네. 재추진하면서 또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익 P&E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원익 P&E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세비컴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폐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시장 성장에 같이 수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인프라 구축 섹터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원익 P&E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를 24,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2차는 26,0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익절 라인대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매수가 위에 한 7%대 이게 차트가 다른 차트인 것 같은데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24,000원이 1차 목표가로 2차는 26,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22,5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원익 P&E 1차 목표가 24,000원, 네. 2차 목표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익절가는 22,500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오늘도 수소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범한퓨얼셀, S퓨얼셀, 그리고 비나텍, 효성중공업까지 지금 연달아 계속해서 20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후속 지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소개해 주셨던 수소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잘 달려나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에코바이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생소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에코바이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현재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7,13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7,3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에코바이오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에코바이오는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는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1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대장주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비나텍도 말씀드렸었고 범한 비열세, SP열세, 뭐 효성중공업, 두산피열세 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스몰캡 종목 중에서 또 수소 에너지, 또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바이오고, 그래서 에코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뭐 SP열셀이나 비나텍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시세는 충분히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코바이오가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또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데요. 바이오황 관련 사업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제 수소차, 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 연료를 추출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추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린 수소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린 수소 충전과 구축 사업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린 수소가 실질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에서도 그린 수소 1kg당 3달러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있는데 그린 수소, 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소 섹터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2017년부터 이제 메리츠 가스를 정제한 후에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전기차 충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권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린 케미컬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2040년까지는 이제 40%를 이제 감축을 하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의 어떤 실현 목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에코바이오가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수소 섹터에서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무궁무진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황을 연료로 뭐 농약이라든지 생활용 용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바이오 황이 뭐냐면은 어떤 친환경 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시장을 또 대체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 황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 대표 종목으로 묶이고요. 근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곡물 또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이제 에코바이오, 바이오 황 관련 대표 종목인데 시세가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황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폭발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황을 이제 국내 이제 농협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재작년 3월부터 꾸준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미국, 유럽을 필두로 또 선진 국가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수주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황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고 있고 또 수소를 또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는 JNK 히터와 작년에 또 MOU를 체결하면서 수소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수소 에너지 안에서 스몰캡 종목으로 에코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바이오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수소 관련주들 범한퓨얼셀과 S퓨얼셀 그리고 비나텍, 효성중공업까지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또 앞으로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비료 관련주로 바이오황 모멘텀까지 있는 만큼 가격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수소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한번 시세가 세게 한번 분출됐다가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았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사실상 단기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최대 수혜 섹터인데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은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 때는 6,3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6,500원 부근대에서 꼭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7,78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릴게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8,400원을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7,780원, 2차 목표가는 8,4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300원, 그 윗부분인 6,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전기 하면 전력 관련주, 맞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 원전 관련주까지 네. 굉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요. 광명전기 현재 시장에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9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전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광명전기는 2단으로 강하게 달리겠습니다. 네, 광명전기는 속도감 있는 2단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멘텀이 많은 만큼 네. 2단으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전도 있고요. 뭐 철도 관련된 모멘텀도 연결되고 있고 또 수배 전방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력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ESS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광명전기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효성중공업과 같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2단 정도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 부자인 광명전기, 또 얼마 전에는 롯데건설과 함께 5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광명전기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광명전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마에 13년 만에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제 반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또 10월 말에 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어서 뭐 사우디, 또 폴란드, 또 그리고 체코 지금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 수주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수원에 직접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수원에 직접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안에서 가장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광명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수원이 또 이집트의 필두로 이제 앞으로 사우디라든지 체코, 루마니아 계속해서 수주에 참여를 했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명전기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이제 광명전기가 한수원에 180억 규모의 전동기 제어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광명전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철도뿐만 아니라 수로 터널 또 에너지 사업에 1,30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밝혔는데요. 그랬을 때 이 전력의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력 배전, 또 전력 기기, 또 철도 전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수배 전반뿐만 아니라 뭐 ESS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광명전기의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배 전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배 전반이 뭐냐면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전력을 나눠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에도 핵심이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철도 인프라 또 그리고 ESS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한수원의 앞으로 수주가 이집트에 이어서 사우디, 체코, 루마니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관명전기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수원이 이집트와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광명전기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선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재룡전기가 장중에 한 10%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집트 이제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또 주말 동안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집트 수주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집트 수주 이후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수주전이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스마트 그리드와 ESS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전기는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1차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6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넉넉하게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2,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2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릴게요.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일단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3,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광명전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3,200원, 2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는 2,600원으로 시원하게 2단까지 달려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이렇게 금요일이지만 네. 우리가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주목을 해야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관련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 무료 방송에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내일 시장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토요일 주말 방송이 끝나자마자 10시에 시장 전략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좀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들이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섹터는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에 자세하게 시장 전략과 시장의 주도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